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입니다. 네,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 이슈가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말씀하신 김에 한 달 만에 출연이시니까 네. 그동안에 뭐 네. 글로벌 시장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을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은 크고 작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모든 자산들이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가 좀 갈수록 이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각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증시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 섹터마다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그런 대표 지수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진 ETF가 바로 S&P 500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역시나 미국 같은 경우는 1개월, 3개월 연초 이후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 중국, 그다음에 홍콩 관련된 증시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라든지 최근에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같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텐센트도 그렇고요. 예.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증시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부양책도 발표한 상황입니다만 네, 네. 다소 이제 우려스러운 내용을 꼽자라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그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건 약간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ETF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주 소폭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에 이렇게 관세율을 높인 것들 자체가 이미 좀 관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한두 해 된 이슈는 아니죠. 이미 내성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관세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관세에 해당되는 이 품목들이 아마 바이든 정부도 당연히 철저하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그런 상품들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또 가장 중요한 이슈죠. 미국 대선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강도는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 부장님 고등학교 때 방송반 하셨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냥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학생. 예. 아니, 오디오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그래서 좋으셔 목소리가. 소장님이 감사합니다. 내용에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에 진행을 하도록 우선시하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네. 지금 김 부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한번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지금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네. 우리 거래소에서 네.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 순매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순매도네요. 한 달 사이 한 달 동안의 누적이 네. 4조 5,750억이에요. 네네네. 혹시나 싶어서 이걸 갖다 지금 3개월 한번 전환해 보니까 네네. 누적 순매도가 3개월 동안에 9조 5,360억. 네. 오, 6개월 해보니까 네. 23조 3,277억.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들은 지금 우리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돈이 ETF로 갔나요? 뭐 이게 단순히 어차피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할 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ETF 쪽에 그런 매수가 이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네. 단순히 기존에 매수가 많았던 뭐 S&P 500 뭐 아니면은 나스닥 100 이어서 월배당 상품들, 인컴형 상품들과 같이 최신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품들도 매수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파킹형 상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파킹형. 하십니다. 네. 예, 또는 머니마켓이라든지 좀 이렇게 단기에 좀 피난처라고 하죠. 바로바로 그런- 뺄 수 있는 자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품들 대신에 은행 뭐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매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예수금이라든지 이러한 좀 대기성 자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ETF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이러한 자금들이 ETF로 들어온 이후에 나중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은 적극적으로 방향성 베팅 또는 뭐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월 22일 날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가고 싶다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ETF를 통해서 좀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자금이 모두 ETF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뭐 빠를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유형의 상품 그다음에 대기성 그런 파킹형 상품까지 ETF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실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ETF가 다 앞에 보니까 미국이 붙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뭐 미국 테크, 미국 나스닥, 미국 30년 국채 이러다 보니까 예. 뭔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무지성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저희가 뭐 절대적으로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장기로 가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뭐 5년, 10년 또는 20년의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이나 아니면 최근 1년 동안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이 뭐 심할 때 또는 금리 인상기에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전히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경제 뭐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좀 자료들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의 그 펀드 매니저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네.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서베이 예. 설문을 진행합니다. 그런 서베이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1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극단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네. 뭐 극단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경제가 약간의 부침을 겪으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투자 관점에 있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의 향후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또는 극단적인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가의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미국 관련된 주식과 우량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기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이 무착류, 노랜딩. 네, 금년 들어서 저게 저렇게까지 올라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경기 지표에 따라서 좀 예. 단기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뭐 뷰가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착륙 전망이 뭐 과거처럼 뭐 60%대, 70%대 이 정도를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해 바뀌고 나서 네. 저렇게까지 이 뭐 무착륙이야, 노랜딩이야, 뭐 경기 깔아앉을 일 없어. 이게 오히려 더 쎄한데요, 저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예. 측면도 사실 있긴 한데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대한 방향성 베팅, 무조건 좋아진다, 네. 무조건 나빠진다라는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 조금씩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길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사람들 설문이라는 게 심리가 네. 그때 상황에 많이 지배되니까 그렇죠. 요즘처럼 맞습니다. 장 좋을 때는 네, 네. 또 저렇게 나올 수도 나올 있습니다. 수도 있는. 예, 아니 예.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거 봐봐요. 올라가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좋게 말씀드리면 예측이 좀 가능하다. 실적이 좋으면은 맞아요, 주가가 맞아요. 대형주라도 뭐 하루에 예측 20%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 20%다 오르고 나서 추가로 사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조금씩 사전에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투자 전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이 얼마나 좋으면 그 모건 스탠리의 그 곰 중에 그 마이클 윌슨이 뭐 졌다 하면서 백기투항한 게 고작 내년 상반기 말에 5,400 네. S&P 500 지금 5,300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꼴랑 2%더 그거 상향한 거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네. 아 그래 나도 졌다. 막 장이 잘 가니까 내가 뭐 이런 네. 분위기 같은데. 네. 아니 아까는 저기 개인들 순매수 상이었죠. 네네네. 지금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에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 뭐 미국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핫한 또 테마가 좀 생겼습니다. 뭐 밸류업도 요즘 계속 또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AI 관련된 것들이 뭐 반도체나 이런 AI. 종목도 좋지만은 네. 이 엄청난 전력 소비가 많이 큰 상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 결과 구리 또는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구리에 대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이 좀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주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연간으로 사실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연간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내 말씀드린 에이스가 있네요. 원자력 말씀을 그것도 드렸습니다. 은메달 동메달. 네. 원자력이 사실 우라늄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그다음에 우라늄 관련 AI 관련돼서 파생하는 그런 원자재 또는 관련된 기업들의 순위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역시나 뭐 제가 에이스를 일부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세 번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엔비디아가 사실 대장주인 건 많은 분들이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만으로 저희가 이 전력 반도체나 아니면은 반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그다음에 AI 관련된 키워드들이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 투자 쪽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선을 가지신 분들이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네. ETF가 많네요. 맞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는 사실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예, 예상하는 건 네. 불가능에 예. 가깝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 테크 또는 반도체 또는 미국 관련된 AI 이런 거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ETF 시장 많은 네.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상황은 어떤가요? 역시나 이 M7 관련된 M7 죠.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뭐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실적도 5월 22일 날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 실적 같은 경우는 분기의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연간 가이던스가 조금 아쉬운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일부 종목에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M7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상위에 이런 좋은 그 주목들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개별 종목 자체가 그냥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목이 하나의 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생성형 AI를 좀 대표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도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부인할 수 없는 반도체 1위 산업, 그다음에 알파벳도 관련된 이 하나의 종목이 산업으로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 상위줄, 그다음에 나스닥 상위 종목들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M7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는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워렌 버핏의 또 투자 네. 원칙 중에 이제 돈을 잃지 말라. 네네. 뭐
좋은 원칙이죠. 맞습니다. 예.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좋지만 네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뭐 이걸 강조한 얘기 같은데 예, 예. 그 점에서 요즘 월배당 ETF 인기 있던데요. 네, 월배당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월배당이 도입된 지 한 1년, 2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짧은 기간에 예. 지금 한 7.5조 원, 약 오. 8조 원까지 많이 규모로 늘었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수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2년 채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60개가 넘는 월배당 ETF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장된 15% 프리미엄과 같이 월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도 좀 보게 되면은 월배당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인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50대, 60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월배당에 대한 그런 수요, 기대치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은퇴 시기 또는 예금이나 아니면은 다른 연금에 대한 인출기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캐시플로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죠. 그런 세대 같은 경우도 좀 잉커명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